자, 안녕하세요. 오늘 미진사 겁니다. 미진사 미술과 매체를 할게요. 좀 기대를 많이 했는지 우선은 좀 보죠. 그리고 미술과 매체가 이제 뭐 몇 권 되지 않으니까 좀 보고 좀 이 작품 자체에도 어느 정도 중요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선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요 정도면은 뭐 미진사니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요즘에 그 미술이라는 그 미술계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양식,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약간 고전 방식도 같이 좀, 제시됐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고전 방식에서의 재료적 특성도 시험 문제 많이 거론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게 많이 거론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포스트 모던의 특성들 위주로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고전적인 재료가 나오긴 하나 너무 간단하게 나온 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과서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이제 그거는 좀 마무리를 시험 보기 전까지 매치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다시 고등학교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반 미술 그걸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는 뭐 고등학교랑 많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확인한 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걸로 합시다. 자, 우선 첫 번째 독판 보면은 보기에도 좀 이렇게 신기하게 생겼죠. 우선 미진사 9페이지고요. 자, 포유슈타인이라는 작가인데요. 그래서 요번에는 좀 오타가 많더라고요.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증류수, 발효, 간세포, 유리, 냉장고 뭐 이렇게 보는데, 일종의 미생물 배양기입니다. 미생물을 배양하는 작품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곳에 수출된 애기 튜브를 통해서 대리석 조각품에 주입이 됩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대리석 조각품에 이 호스로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 내가 지금 확대하면 또 이런 식으로 이게 연결이 됐어요. 근데 이게 색깔이 변하는 거를 이제 관찰을 하는 거거든요. 색깔이 변하는 걸. 어떻게 보면 좀 징그럽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게 미생물이 이제 번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석과 반응하는 화학물질이 다시 되돌아오면 미생물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프로메테우스 이 조각품인데 반응을 한다는 거죠. 18세기 프로메테우스 조각의 복제 간부에 호스를 꽂아 있어요. 그 꽂혀 있고, 그다음에 생물 반응기, 튜브 등이 있는 설치물입니다. 우선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각상이 점차 붉게 물듭니다. 이게 가장 뭐랄까 핵심이라고 할까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돌을 먹는 박테리아의 대리석을 소화시켜 인간의 간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어쨌든 돌과 반응하는 박테리아를 씹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를 가지고 인간이 더 이상 동물과 식물이 아닌 자기세포로 살아가는 시대임을 암시한다. 뭐 요것만 체크할까요? 그래서 자기세포로 살아가는 시대. 너무 과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우리가 확 와닿지는 않죠. 그런데 요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작품인데 이제 사진을 응용하는데 이게 거꾸로 서 있기도 하고, 이게 동시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제 사진이 너무 크죠. 이렇게 돼 있죠. 우선 요거부터 볼게요. 자, 대양이란 제목으로 전시된 일련의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작가의 퍼포먼스와 사진, 영상이 함께 제작됩니다. 그래서 대서양의 시작을 나타내는 대륙의 경계 혹은 해안 절벽, 또 물 지평. 근데 이런 곳은 뭐냐면 대서양의 시작을 나타낸대요, 이것을. 그래서 꼭 이런 데서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지평선, 그가 신체를 배치하는 좌표계를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은 거꾸로 서 있거나 공중에 떠 있거나 하는 모습을 통해서 중력과 광활한 풍경, 그리고 이미지와의 상호작용,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중력을 우리가 무중력적인 상황을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광활한 풍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이미지와 이제 상호작용을 이제 표현을 했대요. 이런 부분에서 상호작용을 표현을 했대요. 그래서 반복적인 동작을 통해 가지고, 자, 여기 체크하시고, 반복적인 동작을 통해 가지고 사라짐과 존재의 경계를 탐색하면서 인체를 자연의 일부로 재구성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체 자체가 결국은 서양 애들도 처음엔 그러지 않았지만은, 인체 자체를 이제는 자연의 일부로 우리가 귀속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의 사상과 더불어 작품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인간이 자연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느끼는 불확실성과 해방감을 강조하며 인간과 자연의 복잡한 관계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뭐 단순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 전시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상호작용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환경 속에서 신체의 위치와 자세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작가는 인체를 자연의 일부로 재구성해가지고 중력과 공간의 법칙이 새로운 시각을 나타냈다. 이것만 체크하면 될 것 같네. 인체를 자연의 일부로 재구성했다. 그 다음에 중력과 공간의 법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인데, 중력이라는 것 자체가 보시다시피 무중력 상태라는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중력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는 새로운 공간 법칙을 제시했다. 그래서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인물이 거꾸로 서 있거나, 그래서 이 거꾸로 서 있거나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이 결국은 새로운 법칙에 의한 공간의 법칙이 표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연 속에 느끼는 불안정성과 상호작용,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항상 불안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일을 코앞에 바로 앞에 이제 그 몇 분 이후에 그 일을 우리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라짐과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자, 반복적인 동작이 거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인간의 자연 속에서 사라지는 과정을 표현하는데, 죽음과 삶, 그러니까 죽음과 잉태 뭐 이런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인간이 죽으면은 그 죽음에 사라지고 또 어디선가 태어나고 이런 것이 자연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자연을 배경으로 한 측정 단위로서의 인체입니다. 자, 바위 해안에 버려진 건물 같은 자연 풍경은 인간의 존재와 대조를 이룹니다. 뭐가 대조? 이 건물 같은 이제 자연 풍경.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자연과의 인간과의 어떤 대조가 일어나긴 합니다. 굉장히 광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낭만주의, 독일의 낭만주의 작품과 같은 느낌이 들겠죠. 그래가지고 인간의 자연 속에 어떻게 소외되거나 연결되는지를 나타내고, 이는 인체를 자연과 상호작용으로 측정 단위로 활용했다. 그러니까 대비적인 요소니까 측정 단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가 자연의 환경과 어떻게 연결됐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복적인 동작과 자연에 대한 탈출 시도. 그러니까 영상에서 인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이게 영상작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나타나나 보죠. 그래서 이미지에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를 하죠. 이를 통해 인간의 자연에 대한 갈망,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작가가 누구냐? 스탬프라는 사람이죠. 스탬프는 최근의 작품 보면 공연과 녹음, 물리적 행위의 실행과 카메라를 통한 기록 사이의 상호작용을 발견할 수 있는 매체적인 특성입니다. 이 젊은 예술가는 현대 미술기관의 빈 공간과 기존 질서가 있는 도시 환경이라는 두 가지 뚜렷한 영역에서 이제 활동을 한대요. 그래서 카메라 앞에 서 있는 스탬프의 모습은 관객이 예술적이면서도 전복적인 행동으로 다가온대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행동이라든가 중력을 거스러대는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겠죠. 눈에 띄지 않은 건축적 세부사항이 갑자기 우리를 놀라게 하고 소름 끼치게 하는 웃음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거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 좀 심오한 작품이 많이 나와가지고, 자, 오르스코, 자, 내 손은 내 심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바크럼 프린트로 한 겁니다. 작가는 점토덩어리에 양손으로 쥔 단순한 행위만으로 심장 모양을 새로운 오브제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관람객이 자유로운 해석을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도가 명확하진 않아요. 심장의 모양의 오브제는 우주를 구성하는 근원적 요소 중에 하나인 흙에서 흙에 대한 메타포일까? 갈비뼈 형상의 심장 형태는 생명 혹은 사랑의 상징일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오르스코 보시면은 다양한 매체와 주제를 다루는 작가인데,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미니멀리즘의 현대미술의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멕시코의 문화와 역사, 특히 전통예술과 현대적 요소가 결합됐다. 뭐 아무래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작업이 반영되기도 하고, 그의 작품은 종종 우연적인 요소와 즉흥적인 방법식을 이제 통해서 예술적 표현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주로 우연적인 요소나 즉흥적인 요소 이런 것들 많이 활용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가지고 예술적 표현이 탐구했고, 관객과 상호작용을 또 중시한대요. 여기를 체크를 해야겠죠. 관객과 상호작용. 또한 오르스코는 자연과의 중요한 주제로 삼는다. 주로 주제가 자연과 환경. 그래서 자연 형태와 패턴을 탐구하면서 현대 사회에서의 환경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이유가 있겠네요. 이를 통해 관객에게 생태적 책임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전달한대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요렇게 찰흙으로 손으로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굉장히 그 뭐랄까 오르스코 작가 자체의 상징성이 많이 내포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정리를 하면 주로 우연적 요소나 즉흥적인 방법을 사용을 한다. 이것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관객과 상호작용, 이게 뭐 어떤 의미를 탐구하라는 방식이겠죠. 그리고 자연과 환경을 중요한 주제로 표현하고요. 그런 환경 문제를 반영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가 사용한 매체의 특징은 주로 뭐냐? 사진을 쓰고요, 드로잉을 쓰고요, 설치 미술, 조각, 이게 미술가 매체다 보니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놓긴 했어요. 그래서 사진, 드로잉 이런 걸 다 사용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오로스코 감독하에 만들어진 거래요. 이거 무슨 외계인처럼 생겼네.
자, 본 라이딩 스바드인데, 자, 뉴욕 블루클린에서 활동한 조각가, 주로 삼나무와 청동으로 만든 대규모 작품으로 유명하고요. 그녀의 작품은 종종 자신의 가족의 역사 그리고 어린 시절의 기억에 반영한다. 요거를 이제 그래서 폴란드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대요. 그녀의 작품 속의 복잡한 형태의 패턴은 폴란드 전통의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의 문화를 반영했다. 또한 본 라이딩 스바드는 이제 그 자연에서 영감을 받았다. 자연에서 영감 받고 삼나무와 같은 자연 재료, 여기 이제 삼나무의 형식이겠죠. 요 재료겠죠. 작품을 만들었고 재료의 질감 형태가 그녀의 조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여성의 경험과 정체성의 탐구도 그녀의 작품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작품을 통해 여성의 힘과 취약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고 외계인 같아요. 이거 되게 작품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골격의 동심원을 만들고 금속 뼈대를 만들어 구조물을 재조립하고 모바일 매트릭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자, 그렇게 보면 되고 키퍼의 작품이고 13페이지로 가면은 병치혼합이 나와요. 이거는 뭐 어느 교과서에도 근데 기존의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약간 많이 중복이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 미진사는 원래 이제 전통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색점들이 모여 있으면 멀리서 봤을 때 혼합된 색으로 보인대요. 그 병치혼합 당연한 거잖아. 근데 여기 보시면 오달리스크 부분인데 오른쪽이 눈의 이미지를 왼쪽 명화 사진에서 눈 부분을 확대한 것이래요. 이렇게 전묘로 돼 있죠. 우리가 책에서 보는 모든 컬러 이미지는 이와 같은 작은 색점이 모였다. 근데 이게 그림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이 그림을 사진으로 찍었잖아요. 그래서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돼 있느냐? 요렇게 마젠타, 시안, 옐로우, 블랙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는 망점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됐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뭐 강조할 것이 있죠. 자, 컬러 인쇄에 어떻게 병치혼합이 적용됐을까? 인쇄물을 확대하면 시안, 마젠타, 노랑, 옐로우, 검정, 블랙, 사색의 망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사색의 모든 색을 만들어 쓸 수 없으므로 이 사색 망점의 밀집도와 겹치는 각도를 조절해 병치혼합을 만드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필기 도구가 없어서 필기를 못하는데 우선은 여기서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병치혼합은 무슨 혼합이다? 이제 중간혼합이다. 중간혼합인데 아까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서 보면은 밀집도에 겹치는 각도의 조절에 병치혼합을 만드는데 이제 밀집도와 겹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겹치는 방식은 뭐가 돼요? 감산혼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산혼합이 되고 겹침에 의해서 색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것이 멀리서 이게 망점으로 보이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돼요. 그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의 사색이 철자를 딴 것이 이제는 책, 포스터, 물감 등의 색을 구현하는 인쇄를 위해 디지털 작업을 할 때 색 설정에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RGB의 철자를 딴 것이 웹상에 빛으로 구현하는 모니터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삶과 죽음, 탄생의 소멸 14페이지, 순환과 방법. 요즘에 이런 작품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에 대한 죽음에 대한 어떤 그 자연의 소멸 과정, 그리고 다시 태어남.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주제의 현대미술의 뿌리가 되는 하나의 굵직한 축인데 맞죠? 하나의 굵직한 축이네요. 이를 조형언어로 드러내기 위해서 예술가는 어떤 매체를 탐색하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또 아까 나왔던 거랑 비슷한 건데 이게 그냥 뭐 이게 망청으로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시면 로만입니다. 로만, 공전. 그래서 위쪽에 신체 각 부위에 추출한 미생물이 담긴 신체 부위에 추출한 미생물이 담긴 9,000개의 배양 접시입니다. 이 동그란 게 배양 접시거든요. 나치 여성을 묘사하고 있는데 오른쪽 배양 접시에 담긴 미생물을 확대한 이미지가 요겁니다. 요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것을 이제 살아있는 미생물을 활용한 작품이다. 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명칭 같은 것도 물어보잖아. 그래서 바이오 아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 8년 전부터 이거 문제 내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문제로는 안 나와요. 이게 좀 많이 이슈화가 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나올라나 기대를 해보는데, 자, 바이오 아트는 생명을 다루는 예술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모픽 아트와 같은 유사한 의미인데 자연에서 발견한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예술과 과학,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술과 과학의 통합적인 방식이에요. 다양한 경기를 다루는 개념의 예술인데 바이오 아트가 지향하는 것은 생명의 미적 가능성이다. 이렇게 해서 요거 체크해 놓으세요. 생명의 미적 가능성. 그래서 요게 되게 유명하죠. 유전자도 미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자, 왼쪽에 인공교배를 만들어진 알비노 토끼, 오른쪽은 카츠, 최초의 야광 토끼 알바. 이 알바는 이제 요거죠. 그래서 알바는
해파리 초록 형광 단백질 유전자를 이식받아 특정 파장의 빛을 쬐었을 때 밝은 초록빛이 나는 이제 살아있는 작품인데, 요게 이제 유전자를 이제 변형해가지고 제시를 한 겁니다. 이제 토끼를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토끼가 있잖아. 얘네들 같은 경우는 눈이 앞에 달린 게 아니라 옆에 달린 동물들은 대부분이 이제 초식 동물이고, 빨리 옆을 뒤까지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겁니다. 측면에 달렸다는 것이. 그것은 결국은 잘 도망가야 된다는 얘기고 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자체를 이렇게 형광물질로 하면 다른 동물한테 너무 눈에 띄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작품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얘네들의 어떤 자연적인 조건을 위배하면서까지 이렇게 변형을 주는 그런 유전자의 변형 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바이오모픽 아트, 바이오 아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허스트는 뭐 워낙 많이 봤잖아요. 신의 사랑을 위해서. 해골은 오래전부터 자주 사용되는 정문의 소재 바니타스인데 고가의 다이아몬드로 제작되며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18세기 인간 두개골을 선택하고 이를 정밀하게 스캔해가지고 모델링한 후에 플래티넘 주조해가지고 약 101개의 다이아몬드를 수작업으로 두개골에 장식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세밀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품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해서 죽음과 불멸을 제시하고, 소비주의,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소비주의, 예술과 상업, 그래서 상업과 예술의 관계, 그래서 작품은 예술의 상업화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허스트 자신이 예술가이자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예술이 이제 상업화되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고요. 예술의 가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질문하는데, 예술의 어떤 상업화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강조하고 있죠. 아름다움과 공허함, 이 정도 볼 수가 있고. 바이오 아트인데 이제 바이오 이트라고 돼 있죠. 예, 이 오타 났습니다. 얘네들, 그러니까 이런 오타가 요번에 좀 있네요. 인간 세포, 다이옥시리보 헥산의 그 식물 및 동물 조직, 그래가지고 미생물과 같은 살아있는 물질을 매체로 사용해서 예술품을 만듭니다. DNA 변화 과정을 강조를 하고 있죠. 이 과정에서 종종 조직 배양, 합성 생물학, 유전공학을 포함한 생물학적 지식과 기술의 응용이 포함되는데, 우리 주변 사물의 생태적인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비전적 전략, 또 새로운 생명공학이 가능하게 한 미적 가능성에 인간의 목적을 위해 생명을 조작하는 데 있어 기회와 위험을 모두 밝혀주는 도발적인 실험을 주로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같은 경우는 유전자 편집 기술, 그 다음에 세포 배양, 생물 정보학, 3D 프린팅, 생물학적 이미징, 뭐 이런 걸 가지고 하고, 재료는 세포 조직, 생체 재료, 화학물질, 이런 거 물어보진 않겠죠. 자, 바이오 디자인은 바이오 디자인을 통해 삶은 예술의 주제뿐만 아니라 매체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에 보이지 않는 그 우주에서 영감을 얻은 독일 디자이너 로만이 박테리아와 픽셀화된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제시를 했죠. 그녀는 고전적 주제인 여성의 몸을 선택을 했지만 표현 방식은 이제 현대적인 방식이다. 9,000개의 페트리 접시, 배양 접시입니다. 사용해서 이 2개의 누워있는 누드로 구성된 초대형 초상화를 만들었는데, 각 접시에 살아있는 박테리아 이미지가 들어있고, 로마는 페트리 접시는 다른 세계로 확대경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작품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연관과 동기부여, 비판적 사고의 발전, 협력의 중요성 인식, 지속 가능한 가능성에 대한 관심 증가,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몸도 매체가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퍼포먼스죠. 신체를 오랫동안 예술의 주제이자 매체로 활용되며 예술가의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인종, 계급, 사회적 의미도 나타내왔대요. 그래서 우리의 신체와 내면을 탐구하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면서 진솔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소통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뭐가 나왔느냐, 이제 이렇게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여기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가서 얼굴 이렇게 해서 뭔가 연결하고 있죠. 벨로 서로 관계하는 신체입니다. 자, 창문 크기의 천장 구조물에 탄성이 있는 네오플랜, 그 다음에 스트레치라메라는 어떤 직물 종류겠죠. 직물을 연결하고 전문 무용수가 슈트를 입게 되면은 수직의 원뿔 형태가 만들어진대요. 지금처럼 만들어지나 보네. 그래서 또한 물과 이산화 티타늄으로 채워진 실리콘 튜브는 지상의 몸체와 천장을 연결하고 있어요. 여기 호수 보면 뭐 연결돼 있죠. 예. 몸의 움직임에 따라 튜브의 액체도 움직이고요. 무용수의 숨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퍼포먼스는 신축성 있는 보디슈트가 만들어내는 긴장감에 인간에 저항하는 듯한 움직임이 보여주는데, 사실은 여기가 이제 꽉 채워져 있으니까 이게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런 어떤 경계적인 요소에 늘어난, 또 이게 스판이죠. 이게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어떤 퍼포먼스가 어떤 제한된 움직임에 대한 그 천과의 관계가 많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벨로인데 오슬로에 거주하는 예술가로
공연, 설치 조각의 교차점에 작업하고 있대요. 예술적 영감은 주로 신체, 특히 피부, 그 정체성 그리고 그 경계에 대한 탐구에 비롯한다. 그래서 그녀는 일상적인 경험, 인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공간의 물리적 특성을 통해 영감을 얻었대요. 이러한 요소들 조합으로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중요한 작품으로 만든대요. 그녀의 작업은 종종 개인적이고 감정적 주제를 다루면서 관객이 자신의 경험과 연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 그래서 신체 경계 탐구, 그러니까 그녀는 신체의 물리적 경계를 탐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을 뒤집어 썼기 때문에 물리적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보여주고, 신체는 단순한 물리적 존재가 아니라 감정과 경험을 담고 있는 매개체로 다뤄지고, 상호작용적 요소, 작품은 관객의 참여 유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신체가 어떻게 공간과 상호작용하는지를 강조하고, 관객이 작품에 들어가거나 상호작용함으로써 자신의 신체와 정체성을 재증명합니다. 그러면 문제 낼 때 신체의 경계 탐구 또는 상호작용적 요소를 쓰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야, 이거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닌 것도 있지만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이 작품의 상호작용적인 것을 많이 강조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적인 요소가 뭐가 있냐면 딱 이게 답이 돼버릴 수가 있겠어요. 비유적인 표현이나 감정적 연결. 개인의 감정적 연결을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죠. 요런 것도 이제 작품이 똑같은 뭐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약간 스타킹 같은 재질감을 갖고 있는 인체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서로 정제하다 해가지고 퍼포먼스 설치물은 탄성이 있는 반투명막에 매달린 몸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투명막은 누에고치 같은 공간 내부에 떠 있는 것처럼 몸의 무게로 인해 한계점까지 늘어나는데, 파열 직전까지 가면 투명도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마치 연기자의 피부처럼 보이기도 한데, 이제 피부의 어떤 결처럼 보인다는 거. 탄성 접합 프로젝트, 설치 미술과 퍼포먼스를 결합한 작업인데, 설치 미술과 퍼포먼스 결합. 그래서 주로 섬유 구조물과 움직이는 몸체를 사용해가지고 공간의 신체 관계를 탐구하는 것을 이제 탄성 접합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설치 및 퍼포먼스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신체와 공간의 관계, 예술적 의도. 이 프로젝트는 통해 관객의 신체적 경험을 통해 공간과의 관계, 이걸 재구성하고 또 예술에 어떻게 감정적이고 물리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인식되어 것까지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카베자스, 그래서 공중 드로잉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철사로 만든 거죠. 철사 조각의 작품의 특징을 볼게요. 철사 조각의 작품은 인간의 심리와 영혼을 반영하고 있대요. 복잡한 인간 조건을 탐구하게 한대요. 조각 작품의 스타일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요. 철사 조각, 주로 철사를 이용해가지고 인간의 형태와 감정을 표현한대요. 이게 드로잉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로 인해 작품은 가벼운 느낌을 주면서도 복잡한 구조를 보여주고, 추상적 표현, 리차의 조각은 종종 추상적 형태로 또 인간의 심리와 감정을 탐구를 중점으로 둔다. 동적인 형태, 그녀의 작품은 움직임과 유동성을 느끼게 하고 관객이 이제 작품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인상을 준대요. 상징적 요소, 인간의 경험과 관계에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관객이 각자의 해석을 할 수 있게 한대.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에슈카니안.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현대미술에서 제시하고 있는 걸 다른 책에서 보기가 힘든 것들이 종종 있는데, 이렇게 교과서를 통해 가지고 얘네들의 작품의 특성을 좀 분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긴 해요. 이것도 재밌는 작품인데요. 에슈카니안, 베개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사람의 모습을, 자는 모습을 표현한 거야. 잠을 잔 뒤에 베개에 남아있는 사람의 흔적을 관찰하고 베개 위에 바늘과 실로 술을 놨다는 거죠. 딱 요 장소로 자는 모습이 맞네요. 그래서 이란 출신의 작가인데, 서민을 중심으로 한 예술을 활동을 하기 전부터 화가이자 조각가로, 요것도 마찬가지네. 평화롭게 잠을 자는 사람의 모습을 마치 여러 층으로 결합한 듯. 그러네요. 겹겹이 뭐 이렇게 여러 층으로 표현됐네. 이미지로 수놓은 일종의 자수 초상화다. 자수 초상화 체크하시고, 흰색 배경에 사람들이 다양한 자세로 뻗어 누워 있는데, 어떤 사람은 팔을 뻗고 있고 어떤 사람은 팔을 몸 안에 집어넣고 있어요. 이런 이란 전통 자수 기법의 영향을 받았다. 뭐 요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재료에 스며들다. 이제 재료가 좀 나오나 했더니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임용이 힘들다 생각되면 짱사부를 찾아. 자, 니센바움 유화나 수채물감을 사용해가지고 다채롭고 밝은 색상, 대형 사이즈, 뭐 진짜 밝은 색상을 위주로 쓰고요. 대형 사이즈로 그림을 그렸네. 압도감을 특징으로 하는 초상화로 유명합니다. 초상화. 자, 멕시코 및 중앙 아메리카의 소외된 커뮤니티의 그 일상과 문화, 그래서 결국은 멕시코, 라틴 아메리카 중심이겠네요. 그녀는 사람들 간의 연결과 공감을 강조하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으로 봤을 땐 딱히 뭐 와닿진 않지만 어쨌든 그걸 강조하네요. 자, 파티.
자, 풍경화 초상화 작업에서 색채와 형태의 경계를 탐구한대요. 그래서 색채와 형태적인 요소가 딱 떨어지게 구분하고 있네요. 유화, 아크릴, 특수 페인트, 그래서 벽화, 다양한 혼합 매체를 사용하는데 무엇보다 파스텔이 특징이네요. 여기서는 파스텔. 강렬한 색상, 그렇죠. 추상과 구상의 혼합, 기하학적인 형태와 유기적인 형태의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추상이라고 한다면은 기하학적 형태와 이제 유기적인 형태, 독특한 구성과 이게 시각적 리듬을 만들어낸 이러한 추상 요소와 구상적인 요소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대형 벽화와 조소. 파티는 대형 벽화 작업으로도 유명하고 인물 조소도 상체만 대형으로 조성해가지고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유도한다. 이놈의 관객과의 상호작용, 이게 항상 있네요. 그냥 모르면 이거 쓰면 되겠어, 아주. 자, 유머와 불안, 그 다음에 꿈과 환상, 상징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드라이 포인트를 이용한 지폐 디자인 나오는데, 이런 게 조금 허접해요. 지폐 속 인물은 어떤 사람이 좋을까, 뭐 하면서, 주제 이미지, 투명 아크릴판, 니들, 이게 드라이 포인트니까, 이 동판에도 안 하고 투명 아크릴판에 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일련 번호, 화폐 단위, 그림 위치, 위변조 요소, 은색, 점선 등을 지폐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투명 아크릴판 위에 주제 이미지를 붙이고 니들로 새기게 된다. 예. 판에 잉크를 칠한 후 오목한 부분에 잉크만 남기고 닦아낸다. 분무기로 물을 뿌린 후 종이에 준비하고 판과 마주보게 프레스를 찍는다. 이 과정이죠. 판화의 특징, 판화는 복제 개념이 있어서 여러 개의 그림이 각각 작품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에디션 넘버링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거꾸로 에디션 넘버링은 여러 개의 그림이 각각 작품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에디션 넘버가 필요하고 있어. 그쵸? 예. 그래서 작품 정보는 넘버링, 그 다음에 제목, 서명, 연도 순으로 제시한다. 여기서 또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책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 넘버링과 제목, 그 다음에 연도, 서명 이렇게 나온 게 있고, 넘버링, 제목, 지금처럼 서명, 연도순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 서명하고 연도순이 바뀌어서 나와 이게 자꾸 이렇게 나오네요. 여하튼 관행상 대부분 연필로 쓰지만 작가의 본연의 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어요. 자, 판화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자, 리밋 이런 거 조금 나오죠. 그래서 리미티드 에디션, 특정 수량만. 리미티드, 그래서 특정 수량만 제작되는 거. 각 작품에 고유한 넘버가 부여된다. 그리고 언리미티드 에디션, 이거는 거꾸로 이제 수량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에디션 넘버가 없거나 AP 등으로 표기가 되고, 그래서 아티스트 프루프, 그래서 작가 자신의 작품을 위해 남겨둔 인쇄물, 그래서 일반 에디션과 구별되고 보통 전체 에디션 10% 이내. 그래서 이 언리미티드 에디션하고 요거 같이 이렇게 묶여서 같이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에디션 넘버가 없다는 거니까. 시험 인쇄물 TP, 최종 에디션에 들어가기 전에 시험 인쇄물, 일반적으로 판매되지 않고 품질 테스트 용도로 쓰인다. 스페셜 에디션, 특정 이벤트나 주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요것만 체크하면 되겠네요. 일반 에디션과는 다른 특징이 디자인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시스템들은 각 작품의 희소성, 가치, 그리고 수집가의 선호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제작과정, 여기서 보면 제작과정, 전통적인 판화, 여기서는 중요하네. 전통적인 판화와 디지털 판화의 작품의 차이점, 요런 거는 이거 시험 문제 내야겠는데 이런 거 아주 중요하다. 전통적인 판화, 물리적인 재료, 목판, 석판, 리놀륨 등을 사용해서 직접 조각하거나 인쇄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이 과정은 수작업이 많고 각 단계의 기술이 중요해요. 판화가 기술이 중요하죠. 디지털 판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고 수정합니다. 이 과정은 더 빠르고 유연하고 수정이 용이합니다. 재현성, 전통적인 판화, 각 인쇄마다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찍으면 찍을수록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수작업으로 인해 독특한 개성이 부여된다. 디지털 판화, 동일한 디지털 파일을 여러 번 인쇄할 수 있어 일관된 품질 유지, 뭐 이런 건 당연한 거겠고. 접근성과 비용, 전통적인 판화, 특정 도구와 재료가 필요하고 제작 과정이 복잡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 발생. 디지털 판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발전으로 접근성이 높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초기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예술적 표현, 전통 판화, 물리적인 질감과 매력이 있어서 손으로 작업한 느낌이 강합니다. 수작업이 특징이다. 디지털 판화, 다양한 효과와 스타일을 쉽게 적용할 수 있어 실험적인 표현이 가능하지만 일부는 디지털 특유의 차가운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복제의 용이성 때문에 희소 가치가 떨어져야 원본 가치의 저하를 이야기할 수 있다. 요거 뭐 괜찮죠? 요거 좀 구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드로잉. 자, 28페이지. 퍼포먼스 드로잉, 이거는 보통 퍼포먼스 드로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구분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오리코라는 작가인데 이게 뭐냐면 신체의 사이즈에 대한 그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자, 오리코, 자신의 작업을 지속적 드로잉이다. 요거 비워놓아야 돼. 이걸 비워놓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자신의 작업을 퍼포먼스 드로잉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평론가들이 한 거고, 이걸 분야를 나눈 거고, 자신은 작업을 했던 본인, 작업자의 본인은 지속적인 드로잉이라고 명명했다. 요거 비워놓을 수 있어요. 이는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연속된 선을 그리는 방식으로 각 동작의 드로잉에 직접 반영되는데 시간의 흐름에 시각적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표현됩니다. 즉흥성과 공간의 상호작용이 특징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즉흥성이 일어나겠죠. 기하학적인 형태와 패턴이 자주 등장하는 그의 드로잉은 종종 퍼포먼스가 결합돼서 감정 상태의 전달. 그래서 뭐 감정 상태 전달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신의 작품 앞에 서 있는 작가 칼란드라의 모습이다. 자신의 작품을 들고 있는 작가가 그 도판 따로 있고요. 예, 이거는 그 작품이고요. 영국에서 태어난 뉴욕 블루클린에서 활동하고 있고 자연 풍경화가 주요 장르입니다. 그녀의 강렬하고 체면적인 형태를 통해 가지고 현대적인 무관심과 디지털 단절을 극복하고자 했다. 현대인의 무관심과 근데 강렬하고 체면적인 형태가 이게 되게 곡선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가 이게 좀 특이하긴 하죠. 그래서 도시화와 디지털화로 자연과의 멀어지는 현대사회 속의 그녀의 풍경화는 기후위기와 고독이라는 현대적 문제에 대한 예술적 해답을 제시하고 있대요. 생생하고 체험적인 표현으로 관람객과 풍경을 재연결합니다. 자, 요거 체크하시고 프랑스 남부 산맥, 플로리다 늪지, 그랜드 캐년,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해안 등에서 경험한 독특한 분위기의 선명한 색채, 그 다음에 사이키델릭한 디테일로 그녀의 작품은 즉각성과 기억의 교차에 확장적이고 모순적인 공간을 보여준다. 경계 없는 자유로운 표현으로 잠재적 에너지를 전달한다. 제가 아는 작품들이고 좀 많이 이슈화가 된 것들이 좀 눈에 띄는 걸 넣었는데 좀 이게 제껴야 될 것도 꽤 있어요. 근데 뭐 다 본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거 미진사 빨리 보고 천재권가 뭐 그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빨리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요게 그러니까 요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게 뭐냐면 이제 입체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 제가 시간이 많이 좀 없습니다. 첨삭도 해야 되고 문제도 내야 되고 요즘에 문제 내는데 약간 영감이 잘 떠올라요. 그러니까 제가 딱 필독스 하나를 선택하면 거기에 딱딱딱 떨어지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 뭐 해마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문제의 퀄리티를 위해서 좀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이 적어도 현 직강생 기준으로 물론 인강생들도 많이 합격을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저한테 연락을 잘 안 해주니까 제가 또 이게 제가 낯가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락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연락해주면 좋지. 근데 아무튼 첨삭도 많이 보내주고 그래서 첨삭해주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이유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 미술과 매체는 좀 다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내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뭐 미진 사건이니까 괜찮은데 조금 좀 디테일하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게 좀 있네요. 원래 이 포스트 모던이 그렇게 디테일일 수는 없죠. 이해합니다. 뭐 그런데 교과서 기준으로도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기준으로 좀 중요한 거 제가 잘 선별해서 제시해 줄 테니까 교과서 시험 효과를 볼 겁니다. 효과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뭐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장동익 선생님한테 이걸 보고 도움을 많이 얻었다 뭐 이런 얘기 정도 해주면 뭐 인간 대 인간으로 고마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그냥 평상시에 눌러주면 많이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저번 주에 빠졌었잖아요. 목이 안 나, 이게 목소리가 잘 안 나왔어요. 지금도 약간 남아 있는데 좀 이게 보각을 좀 많이 해서 그런가? 좀 어떤 이유가 몇 가지 있었는데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뭐 컨디션을 계속 유지를 잘 하다가 한 번씩 이래요. 어쩌다 한 번씩. 1년 내내 좋을 수는 없죠. 그래서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요번에 목이 좀 되게 안 좋아서 목소리가 안 나왔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고 근데 막 이메일이 오는 거예요. 이거 왜 안 올라오냐. 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건 좋은데 제가 다 일일이 답장은 못 해드렸습니다. 제가 좀 상황이 좀 목이 안 좋아서 하여튼 뭐 관심 가져주는 건 너무 고맙고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재밌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엉뚱한 얘기 뭐 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하자면야 뭐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그걸 재밌어 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한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촉박해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좀 많이 할 거 하고 빨리 끝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완전히 전달식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중요한 거 빨리 얘기하고 끝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유튜브가 길어지잖아. 그럼 또 안 되고. 지금 벌써 45분, 50분 돼가거든요. 근데 이거 편집하면 또 짧아지긴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늘 찍긴 찍었는데 편집하고 하면은 아마 이 화요일쯤이나 수요일쯤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들 이제 단원별 시작을 했을 거고, 안 하셨으면은, 저한테 수업 들으면 되고,
단원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단원을 시험 보는 시기에 그 단원을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요 시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하나 먹는 게 있는데 올리브유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 가지를 먹는데 레몬즙을 살짝 섞어서 물을 마시고 양치는 하고 먹어야 돼요. 뭐고 그 다음에 올리브유를 먹으면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앉아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게 노폐물이 많이 빠지고. 저는 근데 올리브유를 이제 먹은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이제는 올리브유가 이게 조금 살이 찐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살찌는 게 아니라 이게 먹는 거가 너무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올리브유도 많이 먹으면 살찐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한 숟가락 정도?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첫 번째 비타민 그냥 하얀 색깔 그 유재석이 선전하는 거 그냥 제일 저렴해요. 근데 그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비타민. 아니면 좀 여유가 되면 B군, 비맥스 메타라든가 비맥스 제트 뭐 이런 거 먹으면 좀 좋아지고 체력적으로 좋아지고, 그럼 체력이 좋으면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길어지겠죠. 그리고 그 외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씩 빈속에 먹으면은 저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뭔가 이제 새로 태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더 실험을 해보고, 약간 명현 반응이 있을 수는 있다고 해서 제가 약간 졸렸는데, 여하튼 한번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체력적으로 괜찮아야 더 이제 적극적으로 문제도 잘 내고 할 테니까. 마지막까지 우리가 같이 조금이라도 한 문제라도 건질 수 있게 한번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장쌤 최고다 막 이렇게 얘기해주면 어때요? 서로 고마워하고 이게 재능 기부 할맛 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